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의 음악, 음식, 패션 등 분야도 참 다양한데요. 지구촌 어디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최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데요. 기후위기에 발맞춰 변화하는 등 다국적 나라들과의 협력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K농업기술에 대해 제32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는 한 3개월, 100일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반갑고요. 전주 MBC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열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도민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고향이 대구이신데 네. 전주 생활은 그럼 처음인가요?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주로 과천, 서울, 세종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네. 뭐 그런 셈입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지역과는 좀 연대가 그래도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뭐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추진함에 있어서 노고를 해오셨고 네. 예, 어떤 업무들을 그동안 좀 해오셨을까요? 예, 제가 과장 때였던 것 같고요. 예.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맞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네. 통과시켰고요. 음, 그 이후에 국장 시절에도 아마 구제역이나 예.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예. 또 우리 전북 지역에도 자주 왔던 것 같고요. 네. 또 실장하면서도 김제에 있는 민간 예. 육종지원단지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린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제 그런 어허. 부분들도 해서 아마 정부과는 지속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아마 총리실에 있으면서 예. 국장 시절에 새만금 사업 추진기획단의 예. 주무국장으로 또 있었습니다. 아마 새만금과도 연계를 그때 또 맺은 적도 있죠. 이번에 이제 농촌진흥청장으로 왔으니까 예. 정부과 인연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 이게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 운명처럼 오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또 기반을 닦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이 과거에 경기도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예, 전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한 1,9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 석박사 등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한 1,200분 정도 됩니다. 예,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듯이 우리 농촌진흥청이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그런 예.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네네. 그것을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다양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농기계 개발 네. 그리고 식품의 어떤 저장 기술이라든지 수확 후 관리 기술 예,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쌀, 벼 같으면 예. 일본 품종이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국산 품종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이천쌀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네. 해들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예, 전라북도에는 신동진이라는 맞아요. 품목이 있습니다. 종자 개발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는 업무를 예, 농촌진흥청에서 예,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농업이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과 농산업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네. 또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농기계라든지 이런 예. 다양한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해서 우리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예. 우리 농업 기술을 세계의 이 개도국이나 좀 개발이 좀 낮은 국가에 예. 전수하는 그런 역할들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걸맞은 기후에 네. 맞는 어떤 그 씨앗들을 보급해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력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까지도 또 농촌진흥청에서 또 꽤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네. 32대 청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간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많은 농업인들도 뵙고 네. 많은 산업 관계자분들도 뵙고 또 우리 직원들과도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청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크게 우선은 5가지 정도 중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우리가 품종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육종이라는 예. 좀 품종 개발에 있어서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반농업 기계화, 예. 그리고 스마트팜 육성, 그리고 국제 사회에 걸맞는 역할, 네. 이런 5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들,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좀 길게 가져야 될 그런 과제들을 세부적으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11월 중에는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빅테크의 흐름에 맞게 농업도 그 흐름에 맞춰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고 요즘에 그 K 농업 기술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게 네.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선진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도입이 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체감을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네.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1970년도에 주식인 쌀을 작업하면서 예. 그 여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산업 발전을 이룬 결과로 선진국으로 가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해외 지원, 기술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양자 협력, 그러니까 특정 국가 하나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양자 협력뿐만이 아니라 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 하는 대륙별로 하고 있는 다자 협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3개 대륙의 65개 국가와 함께 그 예.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뭐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 협력을 또 이뤄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좀 어떤 곳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선 먼저 양자 협력을 말씀을 예. 좀 드려보면 네네. 그 상대국 한 개 국가와 서로 이제 협력을 하잖아요. 예. 현재 23개 국가와 협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그 해당 국가에 코피아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 해외 국제 협력, 그 농업 협력 기구, 네. 농업 협력을 주로 하는 센터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농업 전문가를 이제 기술 전문가를 파견을 하게 되고 네. 그 기술 전문가분이 그 나라 농업의 어떤 그 애로 사항들을 체크를 예.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된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그 나라의 농업의 어떤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예를 들면 네. 저희들이 파키스탄의 그 무병 그 감자씨, 네. 무병 감자묘를 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가 좀 병해 중에 강하고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네. 강한 그런 그렇죠. 종자를 제공해 준다는 아예 말씀이신 병 건가요? 자체가 없는 종자를 이제 보급을 하는 병이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와. 무병 시감자 공급 사업 이렇게 무병이니까. 네, 와. 그런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봤더니 예. 그 나라에서 생산하던 것보다 생산량이 25배나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25배는 예.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정부 자체도 그게 고무적이어가지고 예. 이 ODA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한 250만 불 정도를 공동 투자를 했어요. 허허.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예. 저희들 그 코피아 센터에서 하는 ODA 사업 중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쌀과 관련되는 쌀 종자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예. 그거와 더해서 한국형 농기계를 수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네.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 나라 대통령께서 예. 그 고문적으로 판단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그 벼 종자 개발하는 시스템을 감안을 해서 네. 그 자기 나라에
그 벼 육종 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라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예. 해외에서 많은 각광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기술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은 네. 어느 나라든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이 없는 국가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국토도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까지 기술 개발이 높아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예,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예. 우리가 지금 국토 면적도 좁고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예. 식량을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네. 그런 또 숙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높은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니까 예. 그 과정에서 농업 기술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구나. 그런 영향이 예. 아마 우리 농업 기술이 높아진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양자 협력과 더불어서 예. 다자 협력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자 협력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양자 협력은 특정 국가와 이제 그렇죠.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맞습니다. 테고요. 다자 협력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맞아요. 저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한 65개국과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아시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예. 현재 14개 국가와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최초로 그 아시아 토양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토양 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예. 아주 큰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프리카 지역의 37개 국가와 현재 협력 중에 있습니다. 오. 이거는 아프리카의 전체 국가 수가 한 54개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륙의 전체 국가를 뭐 예. 54개 국가 중에 37개면 한 70% 나옵니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 농진청이 이 아프리카의 70개 국가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네. 그 안에 주요한 포인트는 저희들 예전에 그 주식 쌀을 그 작업했던 그런 품종이 있잖아요. 네. 통일벼라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예. 네, 있었습니다. 그 예. 통일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 39개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 이 개발된 품종을 가지고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예. 벼를 생산하는 기술을 현재 전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이 7개 국가들은 국민들은 주식이 쌀이에요. 근데 쌀이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는데 국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이 이제 없는 것이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그 7개 국가에 아마 27년까지 벼 종자 10,000톤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하고 그 10,000톤을 통해서 쌀을 생산하게 되면 아마 3천만 명이 예. 먹을 수 있는 그 쌀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이제 호응도가 이제 높은 상태에 있고요. 네.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예를 들면 여기는 좀 소농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후 변화, 특히 가뭄에 잘 견디는 강낭콩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높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기술도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5개 국가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77개 국가로 대폭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문이 정말 잘 나겠어요. 예. 네, 대한민국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네.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원래 5월이었나요? 6월이네요. 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아프리카의 대표 정상분들이나 대표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그분들이 참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하나가 대한민국과 예. 농업 협력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예. 자부심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부문에서도 엄청난 뭐 수출 실적이라든지 또 협력의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 쪽에서도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CA라는 네.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예. 어떤 기술입니까? 예, CA 기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ntrolled 네. Atmospher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기후나 뭐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환경, 대기 환경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저장 기술이니까 예. 아무래도 저장고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대기 환경 기술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온도는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맞아요. 저장고니까 네. 저온 저장고의 기본을 가질 테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 식물체니까 식물체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물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잘 조정을 해서 호흡량을 좀 줄여서 예. 식물들의 저장 기간을 대폭 늘리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무조건 이게 건조하고 춥게만 되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네, 저희들이 냉장고에 그 물건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예. 하잖아요. 예. 그건 온도만 이제 낮춰서 이제 가는 맞아요. 부분들일 테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렇게 CO2 농도라든지 이런 수분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저장 기간이 2배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CA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제품 수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참외를 예를 들면 예. 참외라는 것이 통상 그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10일 정도가 저장 얼마 안 유효 되는구나. 기간입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7월 달에 시범 수출을 싱가포르에 했는데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 통상 그 일반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예. 선박으로 특히 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한 30% 이상이 부패가 생깁니다. 하하. 근데 이제 네. 이번 그 CA 기술이 활용된 그 컨테이너를 활용을 했더니 예. 통상 나오는 30% 부패율이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7일, 원래 7일, 7, 8일 계획이었는데 유통상 과정 때문에 한 5일 정도 더 늦어져 가지고 예. 기간이 더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참외를 드셔본 현지인들이 항공으로 온 것보다 더 맛있다. 식감도 더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들 네.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이런 CA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를 통해서 네. 수출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수출도 좀 더 늘어나는데 네.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고 예. 자라는 어떤 농산물들이 이런 예. 그 기술로 인해서 예. 수출의 어떤 성과를 좀 입었던 네, 뭐 그런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김제의 고구마가 예. 그렇고요. 고구마가 이제 태국으로 저희들 이제 수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체결한 어떤 FTA를 활용해서 수출 국가를 늘리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태국이 고구마 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22년 2월인가요? RCEP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예. 태국에서 원래 그 고구마 수입할 때 드는 관세가 한 30%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정을 통해서 그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제에 고구마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네. 이 CA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태국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부패율이 30% 들던 것이 1% 미만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진짜 혁신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 컨테이너 하나에 한 4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4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30%가 부패가 거의 생기면 뭐 1톤 넘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따져보니까 컨테이너당 일반을 이용했을 때하고 CA 컨테이너를 이용했을 때 이익이 네. 한 20% 수준 이제 올라간 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네요, 예. 정말로. 아마 비용은 조금 더 들었지만 예. 그나마 이렇게 매출이 더 많아져가지고 맞습니다. 이익이 더 늘어난 그런 네. 결과가 있었던 그렇군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농업 기술이 굉장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고난을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뭐 일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현안이잖아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 인구 전체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은 특히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없이는
그 영농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런 이제 말씀들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현재 하는데요. 농촌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공급하는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해외에서 계절 근로자라든지 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예.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이 하나가 있을 테고,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수요를 좀 떨어뜨리면 사람이 필요한 것을 기계로 할 수 있게 바꾸면 그게 네. 참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현재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반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논농사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거의 한 99%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이죠. 그렇군요. 근데 반농업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한 66%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벼농사와 비교해서는 조금 많이 낮네요. 이제 좀 예. 낮은 상태이죠. 근데 그것은 특히 이게 반농업이라는 건 특히 그 품종이 다양하고 맞아요. 모양새도 다양하고 맞습니다. 수확 시기도 다양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논에 비해서 밭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정비가 돼 있지 않고 뭐 이런 뭐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건 일단 고정 변수로 놓고 예. 반농업 기계화를 빨리 이루어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올해는 양파, 마늘 등 그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화 속도를 좀 높이고, 예. 내년 이후에는 배추, 감자 등에 네. 대해서 기계화 속도를 기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예산도 늘리고 저 기구도 좀 조정해서 네. 그 정원도 좀 더 늘릴 생각이고요. 예. 뭐 기계 개발과 관련해서 그 기술 수준이 높은 예. 대학이라든지 산업체와 협력해서 반농업 기계화의 속도도 이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 기계만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계화 속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보면 경제성 있는 기계 개발과 더불어서 시군에 가면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농업인들이 기계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네. 빌려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늘리고, 예. 마지막으로 그 농산물을 그 유통 가공하는 과정에 예. 기계화를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잘해온 걸 들었는데 네. 지금 참 어쩔 수 없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발맞춰서 농촌진흥청은 어떠한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올지 예측하고 그 예측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예.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현재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품종 개발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예를 들면 그 신젠타라든지 이런 그 외국의 선진 기업들은 예. 디지털 육종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예. 본인이 목적하는 그 품종을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 통상 전통 육종에 의하면 예.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전통 육종에 의하면 북의 어떤 종자하고 예. 목의 종자를 예. 교배를 해가지고 네. 특정한 형질이 고정돼서 나오게 하는 데까지 한 최대한 17년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만큼 전통 육종에 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희들이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예. 이 품종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적인 품종 개발의 어떤 기틀을 현재 다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육종을 지향하는 선진적 품종 개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품종의
종자가 있다고 보고 그 종자의 유전체 정보를 다 읽습니다. 예. 그 유전체 정보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목적하는 어떤 종자를 개발할 때 필요한 유전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자 마커를 통해서 유전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그러면 특정한 유전체가 있는 종자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실패 없이 예. 특정한 종자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오. 그다음에 스피드 브리딩이라는 걸 통하면 예. 그 특정한 종자 개발을 한 것이 그 형질이 고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이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활용하면 종자 개발의 어떤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통상 한 17년, 15년, 17년 걸리는 것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쌓인 각종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 다른 종자를 개발할 때 네. 어떤 기초 자료로 저희들 삼으려고 하고요. 네네.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저희들이 아마 민간 기업하고 대학하고 육종가한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또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예. 작업을 저희들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장님 저는 옛날에 네, 농업하면 네. 우리 옛날 분들은 네, 이렇게 흙 묻고 힘들고 다치고 이런 네. 것만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농업은 인류가 만들어온 과학의 어떤 총체적인 집약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예. 기술이 적용이 돼가서 생산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예.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을 텐데 그중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이제 농업도 위성 시대입니다. 네.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그 농림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거를 위해서 올해 5월에 농업 위성센터를 설치를 하고 예. 10월 31일 날 개소식도 이제 했습니다. 음.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이제 위성이 발사된다고 하면 예. 이 위성이 하루에 지구를 14바퀴를 돌면서 예. 그 한반도를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네.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송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그 재배 면적, 특정 품목의 재배 면적, 작황, 생육 변화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6개 품목 그러니까 벼, 밀, 콩, 그다음에 뭐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이런 작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될 테고요. 네네. 이 이외에도 가뭄이라든지 홍수, 그다음에 산불 같은 어떤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는 어허. 그런 기술도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테고. 그렇군요. 그러면 수요 또- 공급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 거고 또 재난의 어떤 대비도 가능한 대응도 거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기후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특정 품목의 재배지 변화라든지 예.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농업은 어느 특정한 분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학문과 기술로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입니다.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청 모든 직원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국민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생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농생명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장님.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농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나아가길 기대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